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1강이 되겠습니다. 자,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거 배웠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자, 별의 진화다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우리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자, 성운 속에서. 자, 처음 태어난 상태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불렀었다. 자, 기억나시죠? 원시별. 자, 둥근 형태를 취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원시별은 어떻죠? 오케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쭉쭉쭉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쭉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중력에 수축을 하게 됐다. 자, 그러다가, 자, 전 주계열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맞죠, 그죠? 이때 이제 표면 온도가 대략 한 1000켈빈 정도가 되고, 이때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 붉은 빛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쭉 수렴을 하는 시기, 크기를 줄이는 시기, 그죠? 줄이는 시기에. 자, 그러면서 중심 온도를 높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바로 우리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다. 자, 이때부터가 우리가 진정한 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들이고요. 요 주계열성일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수소들이 뭉쳐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별들이 탄생을 하고 소멸할 때까지, 그죠? 중요했던 건 바로 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별의 질량이 바로 별의 진화의 과정을 결정하게 된다. 질량이 큰 경우가 있고 질량이 작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량이 큰 별, 질량이 작은 별 진화의 과정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질량이 큰 것들은 초고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초고성. 엄청나게 큰 초고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것들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게 먼저 갈게요. 적색 거성 이후에 바로 뭐가 되냐면 중심 부분은 수렴을 하게 되고 외부는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하나에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심장이 수축할 때 있고 팽창할 때가 있듯이 수렴하는 부분은 중심이 되는 거고 발산하는 부분은 밖이 되다 보니까 자, 밖의 부분은 행성상 성운의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고 중심 부분은 계속 중력에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량이 아주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중심 부분의 수렴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중성자 별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외곽 부분은 됐지, 그죠? 외곽으로 멋있게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렸었죠? 그래서 초신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진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들어갈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의 첫 번째예요. 자, 근데 별의 에너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사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에너지원은 바로 뭐가 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때 발생한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자, 대표적으로 원시별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원시별이 어땠어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됐죠. 그죠? 점점 중심 온도나 표면도를 높인 거니까.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중력에 의해서 중심 부분으로 쭉 모이게 되는 거죠. 수렴하게 된다. 수렴. 자, 이때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된다.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이 위치 에너지 감소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EK, 키네틱이죠.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중에 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력에서 수축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 중에 일부들이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자,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뭐가 된다? 전주계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원시별이라고 치자고요. 원시별.
자, 이러한 원시별이 뭐가 된다?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주계열성이.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주계열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대한 원시별이 중력의 수축을 하면서, 그죠? 나중에 뭐가 됐다? 오케이. 이렇게 바로 주계열성이 됐다. 자, 이때 주계열성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 됐고, 주계열성의 질량을 얼마라고 한다? m이라고 하자. 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그죠? 됐고. 자, 이때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했을 때, 얼 제로라고 했을 때, 얼 제로는 이 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지? 오케이. 이런 조건에 있었을 때,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 하면, 그지? 중력 수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계산하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계산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되게 쉽습니다. 자, 얼과 얼제로는 그렇죠. 원시별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반지름이 컸지만 주계열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지름이 작아졌다. 자, 이런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주계열성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유체 에너지가 감소했고, 감소한 유체 에너지 일부들이 그죠?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쉽습니다. 자, 분모가 이 얼이에요. 이 얼. 이때 얼은 뭐가 된다? 주계열성의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만유인력 상수 G입니다. G. 좀 낯서시죠? 그죠? 외워두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주계열성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2열분의 gm 제곱이 바로 중력 수축에 생기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쓰긴 썼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기억할 거 요거 2열분의 gm 제곱이구나. 2열분의 gm 제곱이구나. 요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구나.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간혹가다 좀 어려울 때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수축하는 그때 에너지를 얘기한다.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바로 누구의 에너지였다? 원시별의 에너지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주계열성. 자, 두 번째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입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자, 그럼 주계열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제일 중요한 거죠? 수소 핵융합 에너지다. 수소. 자, 그럼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 자,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수원자 4개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수원자 4개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수원자 4개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이때 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하게 되면 이 반응 전의 질량이 어떠냐면 더 커요. 그래서 반응 후가 되면 질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질량만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또 이 에너지가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델타 MC 제곱. 자,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의 크기는 줄어든 질량에다가 광속을 곱하는데 제곱한 값을 곱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이다. 수소 핵융합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이 크고 반응 후의 질량이 작다 보니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를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때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반응 전이 컸었는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과연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걸 질량 결손 비율이라고 할게요. 비율.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100g의 반응 물질이 있었다. 그럼 생성 물질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질량 결손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뭐 대략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0.7%예요. 자, 그러니까 100g이 반응했어요. 그럼 반응이 얼마가 생기냐 하면 오케이. 생성 물질이 99.3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그렇죠. 0.7g만큼의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0.7g이 에너지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질량 결손 비율은 0.7%구나.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질량 결손 비율은 얼마다? 0.7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그죠? 이거. 자,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자, 이 정도까지 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게 주계열성을 지나게 되는데, 주계열성에서 과연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우리 주계열 수명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야. 자, 일단 태양을 보시게 되면 태양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수소하고 헬륨이죠.
수소하고 헬륨이 있는데 수헬륨. 수소하고 헬륨이 대략 몇 대 몇이냐면 3대 1 정도의 질량비를 갖고 있대요. 수소하고 헬륨이 대략 3대 1이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자, 반응할 땐 수소가 반응하는 거니까, 우린 태양에서 수소 전체의 질량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태양에서 수소 전체의 질량. 태양에서 수소 전체의 질량. 그러면 태양이 주기율성에서 반응했을 때,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 이 전체 질량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됐죠, 그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반응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 전체 질량 중에서 요 중심 근처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반응에 참여하는데, 요 반응에 참여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10% 정도가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다? 1000kg에 오케이. 태양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1000kg.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00kg 정도의 수소가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요 반응에 참여했던 요 수소. 됐죠? 자, 요 경우에 오케이 됐죠? 100kg 모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죠? 그렇죠. 0.7kg 정도만 사라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려웠나요? 다시. 자, 한번 편의상. 자, 태양 전체 질량을 얼마? 우리 편하게 1000kg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얼마? 100kg 정도가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고, 100kg이 반응에 참여했었을 때, 그죠? 100kg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0.7%니까 1kg도 안 되는 거잖아요. 0.7kg 정도가 오케이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줄어든 질량의 에너지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 됐죠?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오케이 됐지, 그지? 질량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나눠볼 거야. 무엇으로 나누냐면 태양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광도가 있을 거야.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광도,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빛, 에너지, 광도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얼마만큼 빛을 발할 수 있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 안 했습니다.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 값이 대략 얼마가 되냐면 100억 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태양의 주기율성의 수명은 얼마다? 100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조금 좀 어려우실 텐데. 자, 일단 별의 에너지는 첫 번째죠. 뭐가 있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원시별에서. 자, 2R분의 GM제곱이다. 2R분의 제곱. 자, R은 주기율성의 반지름이 되고요. M은 주기율성의 질량이 됐다. 됐죠? 요 중력 수축으로 중심, 내부 온도를 높였다. 자, 두 번째 주기율성의 에너지는 바로 뭐가 된다? 수핵 융합 에너지가 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질량 결손이 0.7%. 태양 전체가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태양 전체 수 질량 중에서 10%가 반응에 참여하고, 그 10% 참여한 것 중에 0.7%의 질량 결손이 생겼다. 됐죠? 자, 그때 나온 에너지를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광도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그게 얼마? 100억 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수명이 얼마다? 100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수핵 융합 반응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하나만 더 지우고 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좀 지우고. 자, 이제 실제 중요한 건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주기율성의 에너지원.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자, 됐죠, 그죠? 우리 HR도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HR도. 기억나시죠? HR도. 자, HR도. 자, HR도를 보게 되면 X축은 표면 온도를 나타냈었고, 됐죠? 자, Y축은 뭘 나타냈다? 광도를 나타냈었고, 자, 표면 온도는 원점으로 올수록 높아졌었고, 기억나시죠? 오케이. 광도는 위로 갈수록 커졌었고, 자, 표면 온도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색지수로 표현할 수 있었었고요. 색지수. 자, 색지수는 오케이. 온도가 높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온도가 낮은 쪽이 플러스가 됐었다. 자, 광도는 다른 말로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었었다. 기억나시죠? 광도는 절대 등급.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근데 주기율성을 보게 되면 이 대각선에 있는 게 주기율성인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 어떻게 나누냐면 저희는 질량이 큰 주기율이에요. 질량이 큰 주기율. 이거 분필아 어디 갔냐. 됐죠, 그죠? 있네. 질량이 아주 큰 주기율이다. 저희는 질량이 작은 주기율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이건 질량이 큰 주기율, 질량이 작은 주기율, 질량이 큰 녀석은 온도가 높은 주기율, 온도가 낮은 주기율, 작은 것들. 이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기율성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수소,
핵융합은 해요. 됐죠, 그죠? 자,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 그럼 수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수원자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됐고, 자, 그 다음 질량 결손이 0.7%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에너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질량이 큰 주계열이건 질량이 작은 주계열이건 공통적으로 수핵융합 반응을 하긴 하는데, 자, 이 처한점은 뭐라 그러죠? 여건이 달라요. 나는 질량이 커, 난 질량이 작어. 그러니까 동일한 수핵 융합 반응을 하더라도 별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싶다 보니까 뭔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동일하게 수소원자 4개가 모여서 하나가 헬륨이 되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 그 과정이 약간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량이 큰 주계열성들은 어떤 반응을 좀 선호하냐면 CNO라는 반응이 있어요. CNO 순환 반응. C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탄소, 질소, 산소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탄소, 질소, 산소가 있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CNO 순환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질량이 작은 것들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말이 어려운데 PP 반응. 프로탄이니까 양성자 반응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양성자 반응. 양성자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드는데 자신이 좀 있는 곳의 위치가 틀리니까 중심 온도가 다르니까 그죠?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떠냐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선호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태양은 뭐를 좀 선호하게 되냐면 요 PP를 선호하게 돼. 태양은 PP를 선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큰 것들은 CNO 순환 반응을 선호하게 된다. CNO 순환 반응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조심할 건 선호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prefer, A to B. 그죠? 이런 얘기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작은 것들이 PP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PP 반응이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내는 거야. 자신의 온도에서는. 그래서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지만 PP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단 PP를 더 많이 한다는 거고 질량이 큰 것들은 CNO를 갖다 선호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CNO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됐지, 그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PP도 하긴 한다. 그래서 자, 주계열성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P에서 CNO를 선호하게 되고 대략 얼마 정도의 온도가 되냐면 1800만 켈빈 정도가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좀 대등해져요. 그래서 PP하고 CNO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PP 반응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PP 반응을 좀 그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프로탄이 양성자죠, 양성자. 자, 이렇게 양성자와 양성자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미안한데 그 두 개가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양성자 두 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럼 양성자 두 개가 모였으니까 헬륨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보자고 한번, 그지? 그럼 양성자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화학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 화학 대부분 하시죠? 화학에서 이게 원자번호 2번이에요. 양성자 두 개 있는 게. 헬륨인데 헬륨을 보게 되면 양성자 두 개만 가지고는 헬륨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중성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성자. 왜냐하면 헬륨과 헬륨은 전기적인 요거 양성자는 반발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밀어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할 수는 없다. 단둘이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두 녀석이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의 양성자가 뭐로 변하게 되냐면요. 중성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양성자가 뭐로 변한다? 중성자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생기는 거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잖아요. 중성자는 전기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플러스 전기를 띈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질량이 거의 없는 친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면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전기를 띤 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다? 양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좀 낯선가요? 하나 표시 양전자. 자, 그래서 하나의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됐죠, 그죠? 양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방출하게 된다. 양전자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전자는 어떤 거냐면 전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전기적인 성질만 좀 반대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여러분 인문학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도플갱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됐지 그지? 어떠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남성이었다면 그 사람은 여성이고, 여러분이 여성이었다면 남성이었다. 이런 얘기들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반입자라 그래, 반입자. 입자에 반대되는 입자. 물리에서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전자하고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정기적인 성질만 반대인 녀석. 그걸 반입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양성자가 있으면 양성자하고 정기적 성질만 반대고 질량은 똑같은 친구. 그걸 반양성자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이걸 반입자라고 한다.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거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어려우니까 지울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두 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던 누구죠? 양성자가 요 둘을 만나 보는 거야. 응? 양성자나 중성자나 결합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떨까? 야, 우리 함께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하자, 됐지, 그지? 보니까 양성자 입장에서 어때요? 중성자가 있으니까 얘랑 결합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지울게요. 오케이. 요게 일로 결합을 해서 오케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자,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헬륨인데 자, 원자번호 몇 번? 2번.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질량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양성자 부딪히죠? PP 반응. 양성장수 PP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또 한쪽에서 역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양성자 2개가 만나서 양성자 2개가 결합을 하지만 오케이. 하나가 뭐로 변한다?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전자가 나오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양성자 하나가 찾아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 또다시 어떻게 됐죠? 오케이. 헬륨인데 이 질량수 3인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결합을 하게 되면 보세요. 양성자가 몇 개? 그렇죠. 4개. 하나, 둘, 셋, 넷. 보이시죠? 중성자 몇 개죠? 2개. 결합을 해요. 근데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하려고 했더니 중성자가 2개뿐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양성자 너무 많으면 전기적 반발력이 너무 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좀 뭐랄까. 미안하잖아. 좀 얘들한테도.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우리 너무 불안정해.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2개가 그냥 떠나게 되는 거야. 자, 개념 이해되시겠죠? 요 개념만.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응에 참여한 양성자 개수를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반응에 참여했어요. 됐죠? 아까 와서 그죠? 함께 놀자고 얘기했던 양성자 5개, 6개. 6개가 반응에 참여했죠? 그래서 PP 반응은 6개의 양성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6개의 양성자가.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질량수인 헬륨이 만들어지면서요. 양성자 2개가 떠나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알자 반응식은 몇 개가 되지? 그렇지. 이렇게 4H로 표현이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바로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PP 반응,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주계열성들 중에서 온도가 좀 낮은 경우에 선호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이때가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나온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PP 반응이 CNO보다 에너지도 많이 방출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CNO가 좀 복잡은 한데 자,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럼 CNO는 뭘까? 자, C라고 하는 건 누구죠? 탄소고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6번. 다 아시겠지만 그죠? 높아지면 해요. 자, 질소 원자번호 몇 번이죠? 7번.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다? 8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 전에 먼저 이 질량, 오케이. 작은 주계열, 온도가 낮은 주계열은 PP 반응을 했잖아. 이걸 우리가 간의 뭐 수공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질량이 큰 이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랄까 좀 공장?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빙빙 돌아가면서 그죠? 따다다다다다 그죠? 뭘 만들어내는 제품을 이해되시죠? 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원탄소가 있었어요. 자, 원자번호 6번이고 질량수는 얼마다? 12인 탄소. 이해되시죠? 자, 그런 탄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묶음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이런 친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옵니까? 그렇지. 양성자 하나가 찾아와요. 그리고 join.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껴주세요. 뭐 밴드가 됐건 모임이 됐건 콜 들어오세요. 됐지? 그지? 함께 합시다 해서 함께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양성자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원자번호가 몇 번? 7번인 그런 원소로 바뀌는 거야.
이게 누구죠? 질소예요. 그 다음 개수가 하나 늘었으니까 질량수는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자료들은 주어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모여서 같이 함께 있긴 있는데 오케이, 어떻게 돼요? 중성자는 6개야. 근데 양성자가 몇 개? 7개니까 조금 전기적 반발력이 센 거야.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왜 양성자가 막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지? 좀 불안정하지? 그럼 안정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너 꺼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그렇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미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함께 하는 건데. 그래서 왜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 양성자가 뭐로 변하는 거지? 그렇죠. 중성자로 변하는 거야. 자, 이제 좀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 반응 전에 플러스였었잖아? 반응에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뭐가 나온다? 양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양전자가 방출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 오케이 됐지, 그지? 얘가 바로 중성자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됐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했으니까 다시 원자번호 몇 번? 6번 탄소가 되는 거고요. 질량수는 그대로 13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성자가 몇 개? 7개. 여기 중성자로 변한 거니까 7개가 됐고, 그 다음에 오케이, 양성자가 6개니까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의 양성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조인, 콜. 우리 지금 양성자 6개인데 중성자 7개니까 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뭐로 변하는 거지? 그렇지. 됐지, 그지? 양성자 하나가 늘었으니까 7번 질소가 되는 거고요. 질량수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없으시죠?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 자,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하나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양성자 하나가 왔으니까 조인, 함께, 오케이. 원자번호 몇 번? 8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누가 된다? 이제 산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질량이 하나 늘었으니까 얼마? 1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양성자 8개에도 중성자 7개가 있었다. 또다시 또 하나의 양성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오케이, 됐지, 그지? 양성자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됐지, 그지? 자, 선생님 여기서, 됐고. 됐지, 그지? 하나 놓쳤다. 됐지, 그지? 요거잖아. 미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양성자 몇 개죠? 8개. 됐지, 그지? 중성자 몇 개입니까? 오케이, 됐지, 그지? 자, 7개. 양성자가 많으니까 좀 불편한 거야. 또다시 어떻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전자가 나온다.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자, 원자번호 몇 번? 7번인 질소가 되고, 질량수 15가 되는 거야. 놓칠 뻔했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양성자는 7개인데 중성자가 8개야. 그지? 여기 다시 이제 한 마리가 또 찾아오는 거죠, 양성자가. 함께. 됐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자,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다 써보면, 그러면, 자, 원자번호가 8번이 되고, 총 질량수가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산소예요, 산소. 근데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건 아마 화학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울 텐데 이게 반응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혼자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O2, 산화 마그네슘, 산화철부터 시작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거 반응성이 좋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 더 찾아와서 이렇게 바로 산소 16번이 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떻죠? 그죠? 그냥 탄소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죠? 6, 8이니까 양성자 몇 개? 2개가 남고. 그 다음 16, 10이니까 중성자 몇 개? 역시 2개가 남아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헬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자번호 7번인 오케이, 질소죠? 질량 15인. 여기에 양성자가 오게 되면 8, 16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안정된 6, 12.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되면서 이때 뭐가 나오는 거죠? 헬륨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속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CNO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뭘 만드는 거죠?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우린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불러. 이름 느껴지시죠? 순환 반응.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온도가 높은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좀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경우에 보게 되니까, 봐요. 양성자가 1개, 2개, 3개, 4개가 반응에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은 양성자 몇 개만 있으면 돼?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H가 오케이, 헬륨이 됐고,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계열성이 중심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동일하게 수핵 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하지만 온도가 낮은 것들은 PP를 선호하게 되고 온도가 높은 것들은 CNO를 선호한다.
됐죠? 오케이. PP 반응은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고 CNO는 몇 개죠? 그렇지. 4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요 CNO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성 물질이 아니고요. 또 반응 물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학하는 친구들 배울 텐데 CNO를 우리가 촉매라고 부른다. 촉매. 됐죠? 그죠?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이 아니라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촉매. 그래서 C나 N이나 O는 바로 뭐가 된다? 촉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원시별이 가졌던 중력 수축 에너지. 자, 두 번째 주기혈성이 갖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종류가 약간 달랐었죠? 이 정도까지 이제 거의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거성들이겠다. 거성. 됐죠? 거성. 뭐 거성이야 뭐 당연히 적색 거성도 있고 초거성도 있을 텐데 요 거성들이 갖는 핵 반응. 됐지? 그지? 그거 좀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거성이죠? 거성이 뭘 한다? 헬륨 핵융합 반응. 자,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헬륨들은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그래서 헬륨들이 이제 뭉쳐서 오케이 됐지 그지? 뭐가 되냐 하면 굳이 쓰면 3개의 헬륨이 뭉쳐서 하나의 탄소가 되는 거죠. 역시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한다. 이 에너지의 델타 M 줄어든 질량이겠죠? C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주기혈성일 때 있잖아요. 주기혈성일 때 수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이 넘어야 반응이 일어났었잖아. 그죠? 그 다음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PP와 CNO로 나눴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는 좀 온도가 더 높아 이런 반응이 생겨요. 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수와 수소는 양성자가 뭉치는 거잖아. 됐죠? 근데 양성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전기적인 반발력이 되게 세걸랑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려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1000만 도가 넘어야만 양성자가 에너지가 많아서 땅 하고 충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 걸라. 그러니까 양성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이 두 배가 됐으니까 뭐 전기를 곱하는 거잖아. 2 곱하기는 얼마가? 4가 되겠다. 근데 이게 뭐 3개야. 묶음이. 그럼 4, 3, 10이니까. 그렇죠? 1000만 도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야 되는 거지. 대략 1억 도 정도는 돼야만 이러한 반응이 생기는 거야. 헬륨액은 1억 켈빈 이상 정도는 돼야만 이러한 반응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다? 적색 거성에서 생기는 융합 반응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된다. 물론 초고성에서도 여기 처음 생기겠죠. 그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럼 태양 정도는 이 정도의 반응에서 끝나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계속 온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초고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응이 생겨요. 자, 이제 탄소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또다시 어떻게 될까?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 6개가 모이는 거잖아. 66이 36. 양성자만. 그죠? 더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케이. 탄소의 융합 반응은 거의 10억 도. 뭐 책엔 8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10억 도가 돼야만 탄소의 융합 반응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탄소들이 뭉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지겠죠. 그죠? 뭐 네온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것들. 그러고 나면 또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를 높인 다음에 또다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많다 보니까 점점점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규소 핵 융합까지 생겨요. 규소. 자, 규소핵 융합은 뭐 외울 건 없는데요. 이건 대략 얼마다? 한 30억 도 정도가 돼야만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규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원자 번호 26번인 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거 많이 들으셨죠? 철. 그래서 자, 바로 규소핵 융합 반응이 마지막 단계고 철이 핵융합 결과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다. 철이 핵융합 결과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철. 자, 그래서 적색 거성과 초고성은 이 정도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여기서 핵융합 결과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에너지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자연에는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철 말고도. 그죠? 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큰 것들은 나중에 초신성으로 폭발하잖아. 그죠? 요 초신성 폭발했을 때 무거운 것들끼리 뭉쳐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좀 어려웠나요? 아니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배웠던 게 우리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우린 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시별이 가진 에너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 됐죠? ER분의 GM제곱. 됐죠? ER분의 GM제곱. 자, 두 번째 주계열이 됐어요. 뭐가 됐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4H가 헬륨이 됐고 에너지가 발생했다. 그런데 중심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죠? 질량이 큰, 온도가 높은 것들은 CNO를 선호하게 되고, 질량이 작은 것들은 PP를 선호한다. 어떤 그런 식들이 주어졌을 때 읽으시면 돼요. PP는 6개의 양성자가 필요했지만, CNO는 몇 개? 4개가 됐다. 됐죠? 그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성으로 가게 되면 뭐가 생겼다? 헬륨핵 융합 반응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고,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질량이 아주 큰 초고성들은 그죠? 바로 헬륨핵 융합 반응을 지나서 탄소핵 융합 반응, 결국은 규소핵 융합까지 가서 철까지 만들어내는데, 점점 무거운 것들이 뭉치려면 핵 속에 양성자가 많으니까 온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규소핵은 30억 켈빈 정도가 돼야만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 결과, 핵 융합 결과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다? 철이다. 원자번호 몇 번이다? 26번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자연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거죠? 그렇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의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부 구조에 대한 것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